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앞으로 서울 시민들은 주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종이 대신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우편으로 발송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종이 고지서를 올 하반기부터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디지털 체계로 변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과태료 통지서를 전자화하면 약 56억 원의 우편 발송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5배송으로 인한 과태료 가산금과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과태료 확정 후 일주일 정도 걸리던 고지사항 송달이 즉시 이뤄져 바로 열람에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2018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충북 노선버스 기사 양성 과정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협약은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노선버스 기사가 부족해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북 노선버스 기사 양성 과정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0여 명의 노선버스 기사를 배출합니다. 충북 지역 노사민정은 이날 협약에서 앞으로도 노선버스 기사 양성 및 고용 안정,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이른 더위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 및 편의식품 등을 대상으로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식중독균 18종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될 경우 즉시 해당 식품을 압류하고 회수하는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집니다. 대전시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음식물의 조리와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선거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지방의회 구성원들 어떻게 뽑고 계신가요? 김경모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8일,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관심도나 주목도가 떨어지다 보니 매번 깜깜이 선거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으로 나타나면서 어떤 후보가 지역 현안과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검증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경기도의 보조기기 사후관리 직무개발 사업을 통한 맞춤훈련으로 장애인 8명이 보조기기 사후관리사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보조기기 사후관리 직무개발 사업은 장애인 청년들의 자립 능력을 높이고 직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해온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9명의 장애인이 병원에 취업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에서 사용 중인 보조기기의 세척과 소독,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차 감염 및 사고 예방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2018년 제1차 충북여성고용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충북을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운영과 사회적 경제 여성 리더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장섭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민선 7기 여성 일자리 분야 정책에 반영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북여성고용대책위원회는 여성 고용 확대와 여성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자리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2016년 9월 구성됐습니다. 전북 정읍에 가면 편안한 옛 분위기가 남아있는 쌍화차 거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도심 속 명소인 쌍화차 거리가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홍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정읍 구경으로 자리 잡은 도심 속 명소 쌍화차 거리가 박물관 전시작품으로 선배입니다. 정읍시립박물관은 제11회 기획특별전이 쌍화로 통하다를 정읍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내달 29일까지 개최해 쌍화차 거리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조명합니다.
허준의 동의보관 잡학편에 보면 쌍화탕은 사물탕과 한기건축탕을 합방으로 하는 처방입니다. 저희 시립박물관에서는 쌍화로 통하다라는 기획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 전시를 의도하게 된 계기는요, 정읍에는 쌍화차 거리라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쌍화차 거리에는 그 쌍화차집만의 이야기와 역사성, 그리고 문화성을 저희가 다루고 싶어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기획특별전이 쌍화로 통하다는 쌍화차 거리의 현재, 쌍화탕의 역사와 깊은 맛, 쌍화탕을 만드는 사람들과 찾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쌍화차 옹동지황 등 전통 음식 문화의 가치도 재조명합니다. 이번 전시는 제1부 쌍화차 거리의 탄생, 제2부 깊은 맛 쌍화탕, 제3부 쌍화로 통하다로 기획돼 정읍의 독특한 맛인 쌍화차가 문화 역사 예술 세계로의 소통을 전합니다. 1부는 쌍화차 거리의 탄생입니다. 쌍화차 거리가 30여 년 전부터 어떻게 탄생하고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깊은 맛 쌍화탕, 쌍화탕의 어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보시면 쌍화탕에 대한 9가지 재료와 그리고 효능이 나와 있습니다. 3부는 쌍화로 통하다인데요. 정읍 전역에 있는 쌍화 찻집의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 공간에는 전통찻집 분위기와 옛날식 다방 분위기를 자아내는 공간도 마련돼 있고 영상물 6편을 상영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더불어 고대차 도구로 알려진 초도와 청개호 만들기, 쌍화차 시음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K랜 홍재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만 신청이 가능했던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이 내년도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주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은 신청 방법이 불편해 연납 신청을 이용하는 사람이 0.7%에 불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약 120억 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쇠퇴한 동네를 머무는 동네로 바꾸기 위해 동네 활성화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오래된 단독주택지와 공폐가를 활용하는데요. 건축 전문가와 학생들이 모여 광주 전남 지역의 쇠퇴한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건축 디자인 대안을 모색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2018 광주 건축도시 문화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토론 대상은 광주 송정동, 임동, 나주, 읍성 등입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이달부터 신증후군 출혈열 무료 예방접종에 나섭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은 늦봄과 늦가을에 유행하는 발열 질환으로 감염된 들쥐 등 설치류의 배설물과 타액을 통해 사람 호흡기로 전파됩니다. 주사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1년 뒤 최종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해 세종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환경부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6월 12일 공포돼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됩니다. 경상남도가 미국 선녀벌레 등 돌발 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농경지와 산림지역의 동시방제를 실시합니다. 경남 농업기술원과 산림녹지과는 지난 5월 28일부터 오는 15일까지를 공동방제의 날로 지정하고 농경지와 산림지역에서 동시 협업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돌발해충은 꽃매미, 갈색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로 지난해 피해 면적은 농경지를 기준으로 2016년보다 2.8배 증가했습니다. 경남 농업기술원은 주요 부화 시기인 6월에 적기 방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수산업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 분야 청년 전문 인력 육성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2019년 어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하는데요. 최연수 전남해양수산과학원장은
전남 지역 미래 수산업 발전의 원동력인 젊은이들이 어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 복무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충주시가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 보상 제한을 없앴습니다. 기존에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되 연 1회로 한정했는데요. 그러나 주로 봄, 가을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시가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농가는 보상 제한 없이 농산물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